자, 그러면 이제 척도의 형태가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척도들의 수준, 측정의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양도 증가를 하고요. 또 수학적 계산은 어떤 수준에서 측정된 자료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수준이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 상호, 배타적, 범주. 이거는 서로 구분하는 것이죠. 구분하는 것입니다. 명목척도, 서열척, 등간척도, 비율척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명목척도는 안 되고,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는 서열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간격, 등간이죠. 등간격. 간격이 일정한가?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간격이 일정합니다. 자, 서열척도는 그럼 왜 일정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 학력을 봅시다. 중졸 1번, 2번 고졸, 3번 대졸, 4번 대학원졸,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순서는 돼 있는데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뭐가 일정하죠? 지식 수준? 아니면 연수? 예, 다 틀리죠. 서열만, 순서만 나타내는 겁니다. 절대형점이 존재하느냐? 이거는 비율척도에만 존재합니다. 예, 등간척도도 절대형점, 앱솔루트 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목척도는 그냥 서로 다른 거 확인하는 거, 분류하는 데만 사용이 되고요. 서열은 순서를 비교하는 것, 순위를 비교하는 것만 가능하고, 등간척도는 간격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율척도는 절대적인 크기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도 가감승제, 사측연산이 다 가능한 척도가 바로 비율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인데요. 신뢰도와 타당도는 측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측정하고. 자, 먼저 측정에는 오류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정확한 도구를 가져와도 오차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왜 오류가 발생이 되냐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사회과학에서 측정입니다. 이거는 다른 속성의 또는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측정해야 되는데 다른 속성을 측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성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색상을 측정을 하는 경우 전혀 성능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에 의해서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 좋다, 만족한다 쪽에 응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항상 불만이 가득한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불만족 또는 아니다 쪽으로 응답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단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 나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중간이다. 이런 경우는 보통 그냥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가운데만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경우입니다. 측정이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응답자의 일시적인 특성의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거나 또는 기분이 안 좋거나 좋거나 또는 막 바빠가지고 시간에 막 쫓기는 경우에 응답을 대충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황적 요인인데요. 측정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응답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는데 이런 걸 한번 물어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엄마 또는 아빠 다시 태어나면 아빠하고 또는 엄마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어요? 물어볼 때 같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하고 따로따로 물어볼 때 응답이 달라질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측정 도구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설문 문항이 애매모호하거나 응답하기 어렵거나 또는 잘 모르는 내용,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에게 프라이버시나 또는 본인에게 민감한 경우에는 응답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측정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1대1 면접하는 거 하거나 또는 전화 면접이나 우편 설문, 이 측정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응답자의 표기 잘못이나 또는 분석 과정상의 오류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잘못한 경우 또는 측정 분석을 잘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오류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측정 오류가 바로 신뢰도와 타당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정 오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체계적 오류, 또 하나는 비체계적 오류. 체계적 오류, 시스테매틱 에러, 비체계적 오류, 랜덤 에러라고 합니다. 체계적 오류는 뭐냐면 측정 시 일정한 방향으로 항상 나타나는 오류를 말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타당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대상의 속성을 정확히 반영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고요. 비체계적 오류, 랜덤 오류는 무작위적으로 그 크기와 방향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오류이고, 이것은 신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뢰도는
측정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샘플을 제대로 추출했느냐, 샘플이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신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왼쪽의 Y축은 체계적 오차입니다. 체계적 오차, 체계적 오류, 시스테매틱 에러입니다. 위로 갈수록 높고 밑으로 갈수록 낮습니다. 오차가 크고 작고, 그 다음에 X축은 비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류 또는 랜덤 오류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차가 크고 왼쪽으로 갈수록 오차가 작습니다. 자, 체계적 오차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타당도와 관련이 있고요. 비체계적 오차, 랜덤 에러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격 해봤죠? 사격을 할 때 사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격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격을 잘하는데도 총이 안 좋은, 성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가운데 백발백중으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0점 조정이 안 돼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 이게 신뢰도와 타당도 관련인데 뭐냐면 총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총은 설문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설문지. 즉 뭐와 관련이 있냐면 타당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타당도. 그 다음에 이제 사격술은 측정과 관련해 있는 것. 측정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비체계적 오차인 신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뢰도. 자, 거기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그림을 보면 지금 사격을 했는데 가운데에 맞춰야 되는데 가운데도 아니고 왼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또 폭 널리 이렇게 이제 막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체계적 오차도 크고요, 높고요. 비체계적 오차도 크죠. 그래서 이 체계적 오차와 관련된 타당도는 반대로 떨어집니다. 타당도는 떨어지고요. 또 비체계적 오차가 크기 때문에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둘 다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밑으로 하면 맞습니다. 신뢰도도 낮고 타당도도 낮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가운데는 맞추지는 못했는데 한쪽에 이렇게 집중되어서 사격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 사람은 사격술은 참 좋아요. 사격술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냐면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체계적 오차는 낮아요. 낮은데 체계적 오차, 총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총이 성능이 안 좋아서 이쪽으로 잘못 맞춰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체계적 오차는 큽니다. 체계적 오차와 관련된 타당도는 그러면 체계적 오차가 크기 때문에 타당도는 떨어지고 신뢰도는 비체계적 오차는 낮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당도는 낮고 신뢰도는 높은 경우가 2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가운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격을 잘 했습니다. 이 경우는 사격술, 비체계적 오차도 낮고 총도 체계적 오차도 낮아요. 총도 좋고 사격술도 좋은 경우죠. 가장 바람직한 경우죠. 이 경우는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된 신뢰도도 높고 체계적 오차와 관련된 타당도도 높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측정이 잘 된 경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가운데는 가운데인데 널리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체계적 오차는 사격술과 관련되어 있는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차가 크죠. 오차가 비체계적 오차가 큽니다.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타당도는 체계적 오차는 적은 경우죠. 적습니다. 그래서 타당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당도, 즉 총은 좋은데 사격을 못하는 경우죠. 타당도는 높은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측정은 오차가 적은 게 좋겠죠. 네, 오차와 관련된 신뢰도나 타당도가 높은 그러한 측정이 바람직한 측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